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관리원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395페이지를 보시면 395페이지가 아니고 399페이지를 보시면 대략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9페이지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경우에는 퇴사가 아니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별도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수 총액과 근무 월수에 따라 건강보험 정산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고 작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퇴사하면은 그때 퇴사하고부터의 연금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서식을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때그때 정산 처리를 해요. 근데 고용산재보험도 정산 처리를 하긴 합니다. 정산 처리를 하는데 정산 처리를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바로 하는데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1년에 퇴사자가 있든 어떻든 아니면은 근로자가 없게 됐든 안 됐든 3월 달에 한 번 정산을 해요. 딱 한 번, 다음 연도 3월 달에. 그 부분이 이제 건강보험과 이제 고용산재보험이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실했었을 때 상실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실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못 받을 수 있냐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실 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했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긴 힘들겠죠. 그런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그래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업급여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상실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은 있겠죠. 자, 신고 기한과 신고 서류는 도표에 있는 것과 같이 상실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돼요. 아니, 퇴사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돼요.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퇴사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에요.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퇴사했다 해서 오늘 상실하게 되면 오늘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처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퇴사하고 그 다음 날이 상실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실일을 기입을 하는데 잘 유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원 등록에서 정상적으로 퇴사일자를 기입을 하시면은 상실일은 플러스 1일인 다음 날로 자동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 부분은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은 좀 급하고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서류는 공통의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체킹을 잘 하시면 밑에 신고 서류에 맞게끔 여기 해당되는 신고 서류가 이제 한 장으로서 이제 통합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실 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를 한번 봤고요.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상실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부분을 풍선발 있는 걸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되는 상실 여러 일을 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취득과 마찬가지로 상실인 경우도 기본적으로 세무사랑 프로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원 등록에서 그 사항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원 등록에서 자, 소백산 씨가 12월 2일 날
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일자를 적게 돼 있을 거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퇴사 일자를 적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실 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실 일자, 퇴사 일자를 회사 등록에서 처리를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인 급여 정세나 이런 게 완료가 되긴 돼야 돼요. 왜냐? 일단은 우리가 상실할 때 연금이나 고용보험은 뭐 정산도 없고 정산이 있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한다 해서 상관이 없겠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 지금 고해에 받은 보수 총액을 적게 돼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급여를 확정 짓고 급여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를 짓고 나서 움직이셔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불러올 때 그 부분까지 합쳐서 불러와요. 12월에 퇴사하는데 만약에 12월 급여가 있었을 때 이 퇴사 신고를 먼저 했었다면 12월 급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2월에 대한 급여가 불러와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실을 할 때는 반드시 급여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상실 신고를 해야지 뭐 실수 없이 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신고 소식을 보면 우리 좀 전에 소백산 씨가 12월에 퇴사하셨죠. 12월에 퇴사해서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백산 씨가 기존에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회사 등록을 통해서 가입 여부를 정상적으로 체크해 놓으셨다면 상실할 때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입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백산 씨는 다들 4대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실 신고를 다 여러 체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를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가 입력란이 있는데요. 뭐 임의사항이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실월일.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보시는 것 같이 퇴사월이 12월 2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실월일은 자동적으로 12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통합서식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자, 상실부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실했습니까? 라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거기에 해당 사항을 적으시면 됐고 일반적으로는 사용관계 종료가 되겠죠. 예. 그리고 초일취득 당월 상실자 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인데 해석을 하자면은 초일, 예를 들어서 이분이 소백산 씨가 12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12월 15일 날 예를 들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초일 12월 1일에 취득하고 당월 상실했잖아요. 그랬었을 때 국민연금을 12월분을 부과를 할까요 말까요를 체킹을 하는 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백산 씨가 2018년도 뭐 2월에 입사를 하셔갖고 12월에 퇴사하시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상. 그죠? 당월 1일 날 취득을 하고 당월에 퇴사를 하실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를 체킹하는 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면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한 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는 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건강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많지요. 아까 전에 얘기한 정산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실 요월일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실 부호도 거기에 맞게끔 적으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퇴직이시겠죠. 퇴직. 그래서 1번을 넣습니다. 자, 연간 보수도 정상적으로 급여 대장을 완료하고 움직이셨다면 연간 보수가 자동적으로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우리 소백산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총 급여가 2,300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2,300이 불러왔습니다. 자, 근무 월수는 10일로 돼 있어요. 자, 근무 월수는 일하는 근무 월수를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일 수는 있는데요. 소백산 씨는 12월 2일까지는 근무를 했는데 12월 이틀치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이틀치 급여가 받지 않았었으면 이분은 그 달의 급여가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0개월 동안에
근무일수는 10월로 적는 거예요. 급여를 받지 않았었으면 12월 2일 날 퇴사하더라도 1, 2일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10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만약에 이분이 12월 31일 날 퇴사하면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이 근무 월수는 2월부터 시작해 갖고 11월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무 월수는 급여를 받은 달을 도한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 보수 근무 월수를 적게끔 돼 있는데 이거 별도로 적는 게 아니고 불러와지긴 하는데요. 정년도 보수 월액이나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면 추후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 시점이 언제냐? 3월이에요. 3월. 3월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연간 보수 총액을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년도 부분의 보수 총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3월 10일 아니면은 보수 총액 신고하기 이전에 퇴사한 분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 총액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했어요. 2월 말일까지 제출했는데 뭐 3월 5일 날 퇴사했다. 그러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죠. 왜? 2월 말일 날 벌써 이분에 대해서의 그 보수 총액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2월 말일 날 신고를 완료했는데 2월 말일 날 신고를 했는데 이분은 2월 초나 아니면 1월 달에 퇴사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강보험은 퇴사할 때마다 정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총액을 신고하기 전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년도 부분을 체킹을 하셔갖고 당해 보험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야 되겠고 당연히 전년도 보험에 대해서 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월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에 대한 내역들은 여기에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보수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식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별도로 건강보험에서 전년도나 해당되는 부분만 있지 일단은 뭐 이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산재보험인데요.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상실 이유입니다. 사유. 상실 사유를 반드시 잘 적으셔야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확인을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사유는 이렇게 우리가 적게끔 돼 있고요. 코드 부분에 맞춰서 해당되는 코드를 누르셔갖고 상실의 정확한 상실 사유를 적으시면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그 총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료를 급여 자장을 입력을 했었을 때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뭐 신고 옵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을 체킹을 하시면 되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체킹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사회보험 1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